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한 1.1% 하락했네요.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로 마무리됐고요. 기간은 코스피는 한 2,300억 매수, 코스닥은 한 2,900억 매도했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이 안 좋았네요. 제가 목요일 날 방송할 때 한 7일 정도 이렇게 상승 이후라서 이제 조정받을 때 됐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좀 이끌었던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 시기가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일단은 7일 상승 후에 뭐 이 정도 0.6% 정도 소정받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은 뭐 거의 이렇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좀 특징주 중에 보면은 삼성 SDS가 한 4% 정도 상승했네요. 삼성이 이제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그 사업 개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SDS 쪽으로 조금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삼성전기,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빠지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안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이 하락했고요. 램 테크놀로지가 그때 가짜뉴스 영향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리고 대주주 뭐 주식 매도 뉴스로 다시 또 급락하고 반복하더니 금요일은 또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접근 안 하는 게 괜찮습니다. NHN벅스는 사이버에도 관련주죠. 상한가 마무리됐고 넥슨 GT는 오랜만에 한 23% 급등이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뭐 거래 대금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한 8.9조, 10조 이하로 뭐 내려오는 것도 적은 일이지만 이게 8.9조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코인 시장보다도 훨씬 적고요. 코스닥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 나라 코스피 시장을 거의 뭐 쳐다보지 않는다 정도로 할 정도로 기존에 투자하던 뭐 트레이드들이나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 올해 이렇게 유입되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손절을 하고 나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나면은 그때 바닥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장은 돌아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단기 바닥.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뭐 박스권 유지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분열하게 움직이겠지만 이제는 뭐 서서히 다시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저희 나라는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지속될수록 히토류 관련주들은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 조금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주 유니온 머티리얼 보니까 차트가 뭐 크게 나쁘진 않네요. 바닥을 계속 낮추고는 있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 더 깔끔하네요.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최근에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목 상태. 한 번 정도는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그리고 5G 이렇게 시대가 끝나고 뭐 6G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뉴스도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6G로 가야 되는데 지금 5G가 정체기에 있고, 그 사이에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5G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안 되고 이렇게 망이 지금 설치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뭐 6G 바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뉴스는 5G에서 6G로 가는데 아직까지 7년 정도는 남아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5G 주도주가 6G 대장주로 바뀐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뉴스네요. 5G 관련주들의 뭐 호재성 뉴스가 아닌가. 5G 관련주 중에 저는 대장이 서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놈이 지금 5G 말고도 다른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한 4만 원대 정도만 지지해 주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국 부분이 좀 비중이 큰 에이스테크도 뭐 나쁘지 않죠. 요렇게 이제 위로 한 17,000원 정도 때만 뚫고 올라가면은 저항대 돌파하고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는 차트 모양으로 보입니다. KMW는 중국 비중이 높아서 이거는 미중 갈등이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RHFIC나 HFR 이런 종목은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제외하고요. 오일솔루션 이런 종목도 뭐 저가에서 이렇게 매집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이렇게 가전하고 모바일 사업부를 합치면서 DX 사업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디바이스 뭐 경험이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 모바일하고 가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IT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로봇 사업도 뭐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혁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좀 수혜될 만한 종목이 삼성 SDS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삼성 SDS는 삼성전자의 거의 뭐 삼성전자 계열사들의 IT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사무 자동화, 뭐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런 이런 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부분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휴대폰을 생산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작동하던 폰을 이제는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들도 마찬가지 자체 소프트웨어, 자체 이제 OS로 진화하려는 뭐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현실은 참 참담하다, 냉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면에는 본인들의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여전히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잘 만들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잘 만들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만 받쳐주게 되면은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강화하다 보면은 삼성 SDS가 가장 좀 수혜받는 기업이 아닐까. 그리고 주가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작년 코로나 때 최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좀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이렇게 사망 이후에 상속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삼성 SDS를 좀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삼성 SDS 주가를 좀 부양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해결해야겠죠. 상속세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SDS의 사업 부분이 가장 좀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주식은 꾸준히 이렇게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단기 하단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요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이렇게 이 기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부분은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뭐 더 내려가서 아예 뭐 한 13만 대가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좀 적다.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사 모아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18만 원까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네요. 그 미국 시장은 뭐 최대 인플레라고 하는데 한 7%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큰 악재에도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보니까 오미크론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고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 반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오던 게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세종이 되면은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학자들의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악재가 많아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호재들은 또 단기간에 다시 또 악재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들이 매우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저희 나라 시장을 조금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시장도 뭐 7천 명을 넘어 확진자가 넘어가더라도 병상이 좀 부족한 것만 크게 좀 이슈가 되지 나머지는 또 뭐 그럭저럭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뭐 저평가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하락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19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기술 분석 관심주 한 두세 종목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올 초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때는 뭐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이슈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줄어들고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면서 같이 내려왔다가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최근에 다시 또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단에서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지금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나무가 다시 또 뭐 상장 얘기가 솔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도 다시 또 반등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한 9,000원대 초반대는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 두나무 지분의 7% 정도의 가치는 뭐 상장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두나무의 가치가 한 10조 정도는 평가받아야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한 7천억 정도 되겠죠. 7천억 정도
하면 지금 우리 기술 투자의 시총이 한 7,9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두나무 지분 가치만으로도 뭐 지금 시총은 충분히 해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기술 투자의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만 해도 한 4천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7,900억의 시총은 너무 적은 거죠. 올해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두나무 상장 관련 이슈를 감안한다면은 최소 주가는 뭐 시총 기준으로 한 1.5조 원, 지금부터 한 더블 정도의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 번에 뭐 두 배, 뭐 18,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12,000원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 싼 가격 9,000원대 초반부터는 조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기술 투자의 매수 타점은 돌파 후 눌림목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저항대를 돌파했던 종목이 눌렸을 때 기존에 돌파했던 돌파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다시 재상승한다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뭐 기술 분석이 100% 들어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훨씬 더 높게 작용하죠. 그래서 어차피 그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파 후 눌림목 매매가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돌파 후 눌림목 매매를 좀 관심 깊게 학습하시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단기 매매에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성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멘텀 투자 개념에서도 뭐 두나무 상장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후 눌림목 매매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돌파할 때 큰 거래량, 그리고 눌림목이 나올 때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거래량이 마르다시피 적게 나오고 있죠. 돌파할 때 한 5천만 주 이상에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는 170만 주, 거의 뭐 거래가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적어졌죠. 이제는 다시 이렇게 반등으로 돌아서는 적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올라갈지 뭐 며칠 더 지지를 하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게 지지를 받은 9,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9,000원 정도의 손절가는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파 후 눌림목 매매로 그때 접근했던 종목 중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박스 부분을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 눌림목에서 그때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다시 또 박스걸 만들고 최근에 다시 또 돌파 눌림목 자리가 왔다가 또 반등 나오고 다시 눌림목 자리까지 왔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접근하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차적으로 돌파 후 눌림목, 그리고 다시 또 재돌파 후 눌림목, 여기 다시 또 상승, 쌍봉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잠깐의 반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시 꺾이게 되면은 최초 지점까지, 최초의 돌파했던 지점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2차 눌림목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 눌림목 매매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보면은 요렇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있죠. 돌파 지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한 28,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유니테스트 태양광 신기술을 개발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주 최근에 다시 주도주 나서고 있는 것과 그리고 태양광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 28,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집을 해나가면은 괜찮은 종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 분석 유망주는 유니테스트와 우리 기술 투자 두 종목이고요. 장기적인 모멘텀 투자로 볼 때는 삼성 SDS라는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세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